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루는 삼성전자가 끝난 것처럼 밀렸고요.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을 보고 안심할 만하면 다시 매물이 나왔고요. 주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꾸니까 회사보다 내 판단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 시초가를 바로 맞히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삼성전자를 단순히 오늘 올랐느냐, 이번 주에 몇 퍼센트 빠졌느냐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떤 회사로 다시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 큰 그림을 알아야 월요일 주가가 흔들려도 대응 기준이 생깁니다. 이번 주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20%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종목들도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갔던 돈이 너무 빠르게 불어났다는 부담과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클이 벌써 끝난 것 아니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은 공장을 짓고 있는 것 아니냐, 몇 년 뒤에는 메모리가 다시 남아도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죠. 실제로 시장은 공급 과잉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장기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려 하고요. 마이크론도 HBM과 D램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창신 메모리까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면서 향후 D램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과거 메모리 불황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수요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생산량부터 크게 늘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모든 회사가 동시에 설비를 늘렸고요. 결국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고객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요. 제품을 만든다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객사와 장기적으로 물량과 가격을 협의하는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만 있다고 같은 품질과 수율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질문은 HBM 수요가 사라졌느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의 높은 이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수요는 살아있지만요, 그 수요보다 생산 능력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순간이 언제 올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선두 기업으로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았고요.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와 HBM,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여러 사업이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신 원시 D램과 자체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했고요. 선단 패키징 역량까지 내부에서 연결해 성능과 수율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일반 메모리 경쟁력은 강하지만요, 인공지능 메모리에서는 확실한 결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HBM4 양산 출하는 그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다만 제품을 출하했다는 발표만으로 주가 재평가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고객에게 얼마나 공급했는지, 판매 가격과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물량이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남는지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좋은 회사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였다는 숫자가 필요하고요.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고객 주문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계획보다 실제 주문과 이익에 더 높은 가격을 줍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와 첨단 패키징을 자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요, 설계된 반도체를 생산하고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과정까지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GPU와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면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칩을 생산하고 HBM과 첨단 패키징까지 묶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낮고 적자가 이어진다면 높은 고정비가 계속 실적을 누릅니다. 기술적으로 좋은 공정을 가지고 있어도 고객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요, 좋은 자산이
비싼 비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실적 설명회에서 파운드리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신규 고객이 늘고 있는지, 첨단 공정 가동률이 실제로 올라가는지, 적자 폭을 언제부터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는 표현만 반복되면 시장은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약 2,450조 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요. 이 가운데 약 2,100조 원을 반도체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온양과 천안에는 HBM 공장을 짓고 구미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이 크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를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투자는 먼저 돈이 나가고요. 공장이 가동돼 제품을 판매한 뒤에야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면 이 투자는 시장을 선점하는 무기가 됩니다. 클린룸과 장비를 먼저 확보한 기업이 고객 주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인공지능 투자가 예상보다 느려지면요, 감가상각과 고정비가 삼성전자 이익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건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큰 돈을 투자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7월 30일 실적 설명회에서도 투자 규모보다 수요와 주문에 맞춰 투자를 조절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주가 흔들린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에 대한 걱정입니다. 서버와 반도체를 사는 비용도 크지만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전력과 냉각 설비를 확보하는 비용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가까지 오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전력과 운송비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다시 자극되면 금리 인하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기술주의 부담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먼 미래의 이익을 많이 반영한 반도체주의 평가가 먼저 낮아집니다. 회사 실적이 당장 나빠지지 않아도요, 투자자가 같은 미래 이익에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는 메모리 공급 우려와 금리 부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봇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로봇 생산 라인을 만들고요, 반도체 공장과 가전 생산 라인에서 쌓이는 실제 작업 데이터를 로봇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서 가장 큰 강점은 사용할 현장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로봇 기업은 제품을 개발한 뒤 테스트할 공장과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반도체 공장과 가전 생산 라인에 먼저 투입하고요, 실제 작업 데이터를 쌓아 제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봇 기대를 당장 삼성전자 목표 가격에 크게 넣으면 안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이익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와 스마트폰입니다. 로봇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지만요, 아직 매출과 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번 주말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7월 30일입니다. 삼성전자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분기 실적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주주와 투자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제출할 수 있고요, 관심도가 높은 질문에 회사가 직접 답변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큰 돈을 벌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설명회에서 필요한 건 영업이익이 크다는 자랑이 아니에요. HBM4 고객과 출하량, 메모리 가격 전망, 파운드리 적자 축소 시기, 투자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할 곳이 많다고 현금을 전부 설비에만 사용하면 주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내려온 상황에서 자사주와 배당, 주주 환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온다면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실적 설명회를 기다리면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강하게 반등했다가요,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다시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가장 먼저 볼 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저점을 지키는지입니다. 저점을 지킨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가 줄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반등한다면 시장은 지난주 급락이 과했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월요일부터 저점을 다시 깨고요,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계속 약하다면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낙폭 과대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메모리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바로 추격하셔도 안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 손실을 줄이려는 매물과 단기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높게 시작하는 것보다 시초가를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하루 숫자보다 연속성을 보셔야 합니다. 한 거래일 강하게 샀다가 다음날 더 많이 팔면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눌릴 때도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가고요.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반등하면 HBM 업황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는 흐름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으로 버틴다면 사업이 분산된 대형주로 방어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두 종목이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안정되면요. 한 종목의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메모리 업종 전체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이번 주말 마음이 정말 복잡하실 겁니다. 크게 빠졌을 때는 팔아야 하나 싶었고요. 반등이 나오면 더 사지 못한 게 아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밀리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번 시장은 평소보다 변동성이 훨씬 컸습니다. 누구라도 모든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히기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난 매매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다음 변동을 버틸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현물 비중이 감당 가능한 분들은 7월 30일 실적 설명회까지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과 파운드리 전략이 며칠 사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전체 비중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비중이 지나치게 큰 분들은 반등 구간에서 일부 현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량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라고 믿으면서도 하루 등락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요. 투자 판단보다 계좌 비중이 먼저 잘못돼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실적 설명회 전에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계좌가 버티지 못한다면요. 회사 전망을 확인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반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삼성전자를 보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시초계 한 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점을 지키는지 보고요.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반도체 업종이 함께 안정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른 뒤 사면 늦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하루 급등을 모두 먹어야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방향이 확인된 뒤에도 충분히 긴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불확실한 구간을 피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계좌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다음 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을 찾고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저점을 지키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7월 30일 회사가 HBM 출하와 파운드리 개선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는다면 주가 재평가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분명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추가로 밀리고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저점을 깨면서 외국인 매도까지 커지는 겁니다. 실적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고객과 일정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표현만 나온다면 시장은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고요. 손실이 큰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한 종목부터 다음 시장에서 볼 기회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무료 안내를 준비해놨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시면요. 어느 종목에 비중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를 점검한 뒤에는 하락장이 끝났을 때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실적과 수급, 가격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에 확인할 종목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상장 지수 펀드 매매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기다리고요. 어느 흐름부터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흔들릴 때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하락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장 지수 펀드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 시장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미국 반도체주가 움직이고요. 월요일 외국인 수급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7월 30일 실적 설명회 전까지 새로운 고객과 메모리 가격 뉴스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영상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알림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급, 주요 가격대 변화, 미국 반도체주와 실적 일정에서 확인해야 할 데이터를 정리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입장 신청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시면요, 확인 후 데이터 알림 센터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링크가 아니라 입장 신청 방식이라는 점은 꼭 확인해주세요. 보유 종목 무료 진단과 하락장 이후 히든 종목, 상장 지수 펀드 매매 정보,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모두 무료로 준비해놨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에서 무료 안내와 데이터 알림 센터 입장 신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삼성전자에서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인공지능 수요가 사라져서 나온 움직임이 아닙니다. 높아진 기대와 막대한 투자비, 향후 공급 증가에 대한 걱정을 시장이 다시 가격에 반영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 걱정을 끝낼 방법도 분명합니다. HBM4 고객과 출하량을 보여주고요. 파운드리 적자가 줄어드는 숫자를 내놓으며 대규모 투자가 실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답이 7월 30일 실적 설명회에서 나옵니다. 월요일 하루의 등락의 마음을 전부 맡기지 마세요. 이번 주말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좋은 회사로 보이는지가 아니라요, 좋은 회사에서 다시 강한 주식으로 바뀔 증거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